네, 안녕하세요. 포에버 의원 잠실점 원장 최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 의원 김소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JP의원 이용석 원장입니다. 네,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서 이제 효과를 내는 부분은 활성화된 신경 독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제품에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활성화된 신경 독소를 감싸고 있는 복합 단백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비활성화된 신경 독소들이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복합 단백질과 비활성화 신경 독소 같은 경우에 우리 체내 면역 체계에서 이것을 외부 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 방어하기 위해서 중화 항체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내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성의 가능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순수 톡신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나 인기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성이 생기는 기준은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주사를 자주 맞거나 아니면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주사 시술로도 내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사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는 체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현재 지금 내성이 생겨 있는 상태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성이라는 게 실은 좀 무섭기는 해요. 왜냐면 내성이 한번 생기면은 시술 효과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내성이 너무 무서워서 처음부터 시도도 못 하시는 것도 또 저는 또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툴리눔 톡신만큼 주름을 완화시켜주고 근육을 줄여줄 때 가성비 좋은 시술이 없어요. 이 가성비 좋고 효과 좋은 시술을 너무 내성이라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시작조차 못 하신다고 한다면, 또 한 번만 받아도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신다면 저는 그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받아서 내성 생기면은 안 받는 것보다 어쨌든 한 번 받아서 효과를 보신 거니까 저는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미용 시술을 통해서 내성이 발현될 가능성은 치료 목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고용량을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근데 요즘 미용 트렌드가 승모근이나 종아리처럼 좀 상대적으로 고용량을 사용하는 부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보툴리눔 톡신을 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고 재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용 시술 내에서도 내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보툴리눔 톡신 자체가 안검 경련을 치료하기 위해 허가받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치료 목적으로는 편두통 그리고 근육 경직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긴장성 방광, 사경 아니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다한증 이런 것에서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용 목적으로 아무래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한 55% 정도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성이 발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기존에 주사를 맞았던 병원에서 일정 간격, 저는 1,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2, 3회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다른 부위에 시술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내성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발현된 이후라도 시술을 최소 3년 정도 중단을 시켰을 때 다시 보tulium 톡신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발생된 중에라도 내성 발현 가능성을 낮춘 순수 톡신으로 시술을 했을 때는 또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내성이라는 거는 개개인 면역학적 특성에 따라 너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내성이 생긴 다음에 효과가 다시 나타난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계속 팔로우를 했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톡스를 시도했는데 어떤 환자분은 어떤 고객분은 효과가 굉장히 다시 좋게 나타났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진짜 김솔 원장님을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정말 잘 따라온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보툴륨 톡신 시술은 저도 실은 받고 있는데 이게 끊으면은 주름이 잡히는데 그 주름 잡힌 기간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없던 주름이 갑자기 보이기 때문이죠. 네, 늙어 보이죠. 심지어 내가 5년 동안 계속 보툴륨 톡신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날 보툴륨 톡신이 사라지면 5년 후에 내 모습을 거울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툴륨 톡신은 진짜 나를 좋아지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술 특성상 이게 중단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기 전에 내성이 좀 덜 생기는 방향으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시술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원장님의 그 좋은 환자분들처럼 일단은 의료진의 의견을 잘 따라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성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을 낮출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그 내성이 생기는 거는 로또 당첨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 사고선 당첨이 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당첨이 되려면은 많이 사던가 한 번에 아니면은 매주 사던가 그래야 그렇게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톡신 또한 한 번에 많이 맞던가 많은 용량을 맞던가 아니면은 많은 시술이 요구될수록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주기와 적정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제품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내성 발생 확률이 조금 낮은 흔히 말하는 순수 톡신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톡신이라는 게 사실 똑같이 순수 톡신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 중에서도 만들어지는 방법이나 그 부영제 아니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내성을 일으키는 복합 단백질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그 캐리어를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비활성화 신경 독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또 내성으로 내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 같은 걸 캐리어를 사용했을 때는 신경 독소가 이제 일정 정도 비활성화 신경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성이 또 아무리 그 복합 단백질을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뭐 환자분한테 선택권이 있다면은 복합 단백질도 최대한으로 제거를 하고 이러한 신경 독소의 비활성화도 최소한으로 일어나는 제품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티가 많이 나지 않는 시술이나 가볍게 시술을 받아서 얼굴의 인상을 고급스럽게 바꿔주는 시술을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너무 톡신 같은 간단한 시술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내성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스킨 부스터 같은 걸 활용해서 대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눈가나 이마나 미간 같은 곳에 깊은 주름이 패였을 때는 톡신의 효과가 만약에 듣지 않는 상태라면은 그 부분에 실이든 필러를 채워서 뭔가 그 부분의 주름을 메워주는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이제 톡신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재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뭐 치료 목적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을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환자분들이 사실 원하시는 건 다 똑같거든요. 병원에 내원하는 순간보다 병원 나가는 순간에 보다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기를 바라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톡신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어느 미용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내가 포기를 하고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2%로 넘어서 몇 프로의 그 아쉬움을 계속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조금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정한 이제 그 정도를 지키면서 의료진과 상의해 갖고 하시면은 오랫동안 만족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어떤 근육에 얼마만큼의 용량을 주사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시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면 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각턱, 굉장히 보편화된 톡신 부위 중 하나인데요. 사각턱도 뭐 위쪽이 크신 분이 있고 아래쪽이 크신 분이 있고 또는 오른쪽이 더 큰 사람도 있고 앞쪽 뒤쪽 근육이 다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냥 주입을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땅콩형이라 그러죠. 볼이 쏙 패인 듯한 얼굴 형태가 돼 가지고 환자분이 불만족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환자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에 그리고 또 직접 만져본 후에 내 아나토미 즉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여서 시술을 진행하는 게 환자분의 니즈를 잘 반영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순수톡신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내가 순수톡신을 받는지 또는 제대로 된 용량이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들은 다 제대로 된 제품과 정품 정량을 쓰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과거에 이제 물톡스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걸 좀 속이는 병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상하게 이 병원이 좀 걱정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안 쌓이는 병원에서는 그냥 받지 마세요. 신뢰 있는 병원 가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톡신을 희석할 때 앞에서 개봉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많은 병원에서 흔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수 톡신을 맞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턱에 톡신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통증 때문에도 톡신을 맞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턱에. 그런 경우에는 뭐 양쪽에 같은 용량을 사용해서 맞거나 하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톡신을 맞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의 대칭이나 양쪽의 근육량이든 얼굴의 윤곽 같은 걸 다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용량을 차이나게 두서 주사를 놔주는 그런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죠.